안녕하세요. 정치유광입니다. 다들 요즘 조금 불안한 생각들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건들이 흘러가는 모양새를 보면 안 그렇게 생각하기 힘들죠. 그런 와중에 아니 이게 뭐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을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검사 탄핵부터 때린다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불안한 거죠. 이전에 윤석열 탄핵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뭔가 또 이상하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군사 쿠데타를 획책한 이후에 정말 최악의 결과들만 나왔잖아요. 윤석열이 체포되던 그 순간만 제외하고. 그러니까 학습된 공포예요. 의심병이 아니라. 이번에도 또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까.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 최우선이라더니 왜 검사 탄핵을 먼저 했을까? 자, 일단 이거부터 짚어봅시다. 근데 뭐 윤석열 탄핵보다 더 중요한 일이 뭐가 있어. 당연히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무가내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헌재가 대통령 탄핵이 최우선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어요. 그리고 주심 정영식 재판관도 이거부터 먼저 하겠다고 직접 말했어. 그러면 당연히 윤석열 탄핵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탄핵 먼저? 감사원장 탄핵 먼저? 이게 뭔 소리일까? 지금 헌재가 변명하는 게 뭐냐면 검사 탄핵은 쟁점이 간단해서 빨리 끝났고 대통령 탄핵은 논의할 게 많아서 늦어지는 거다 이러고 있어요. 그 전에 저는 헌재 편 들어주고 싶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이 말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 있을까? 이게 우연인가 아니면 의도적인 지연인가? 뭐 물론 윤석열 탄핵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데 사실 만장일치도 그만큼 더 중요합니다. 윤석열 지지하는 극우 세력들 보세요. 뭐 하나 꼬투리 잡으면 그걸 침소봉대 해가지고 선동하는 데 써먹잖아요. 그래서 만장일치도 사실 중요하긴 하다. 헌재도 탄핵 선고 후폭풍이 클 거다.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이러는데 그건 알겠어. 아니 그럼 애초에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말을 하지 말던가.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게 케이스가 많지 않지만 뭐 많으면 더 문제죠. 어쨌든 역대 대통령 탄핵 전부 다 만장일치였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 8대0,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8대0. 이 말은 뭐냐? 헌재가 어떻게든 모든 재판관들의 의견을 맞춰서 결론을 내려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8명 재판관 전원이 동의하는 결론을 만들려고 빡세게 조율 중일 것이다. 그러나 선거 시기에 관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그리고 엄청나게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측이 그동안 탄핵을 늦추려고 뭘 했냐면 바로 검찰 수사 기록을 증거로 못 쓰게 하려고 개 난리를 쳤어요. 특히 김용현이 자기 관련 수사 기록이 헌재에 제출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1심, 2심 소송까지 걸었습니다. 근데 결과 어떻게 됐어요? 다 졌어요. 1심 패소, 2심 패소. 이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김용현이 내 수사 기록을 헌재에 제출하면 안 된다며 소송을 걸었던 논리는 기본적으로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몇 가지 논리가 있을 수 있는데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을 하는 곳이지 형사재판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 검찰이 수사한 자료는 원래 형사재판에서 유죄 무죄를 가릴 때 사용되는 증거이지 헌재는 탄핵 사유, 위헌,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니까 형사재판의 증거를 여기서 쓰는 게 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가 말이 안 되는 게 과거 박근혜 탄핵 심판 때도 특검 수사 자료가 증거로 쓰였어요. 탄핵 심판에서도 수사 기록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선례가 이미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좀 시간 들여서 하냐면 지금 윤석열이 구속 취소된 게 사법부 카르텔 법비들이 미꾸라지처럼 작당을 해가지고 꾸역꾸역 법망을 빠져나온 거잖아요. 얘네들이 어떤 식으로 장난을 치는지 그 부분을 더 선명하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논리는 더 기가 찹니다. 김용현이 자기는 탄핵 심판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 수사 기록이 왜 헌재에 제출되느냐라는 논리예요. 이것도 형사재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피고인이 아닌 제3자의 개인정보나 수사 자료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기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를 지금 한다고? 개소리죠. 탄핵 심판의 대상이 윤석열이라고 해도 관련 인물들의 행적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수사 자료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즉 김용현이 내란 모의할 때 계엄령 선포할 때 과정에서 그 수사 기록은 핵심 근거 자료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내 기록이 적법하게 수집된 것이 아니다라는 논리입니다. 뭐 이거는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으니까 검찰이 수사 기록을 정상적인 절차로 수집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는 걸 의미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네들이 정보 공개하라고 하면 매번 사용하는 최후의 보루, 국가안보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 낼 수 없다, 헌재에 낼 수 없다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탄핵 심판이 뭡니까?
국가 헌정 질서를 바로잡는 과정인데 여기서 군사 기밀 국가 안보 이런 거 핑계로 증거를 못 보게 한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제 윤석열이 주장하던 수사 기록 증거 능력 없음 이 카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소름 돋는 얘기예요. 헌재에서 사용되는 수사 기록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냐? 안 하냐? 헌재 선고 일정 관련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자면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 감사원장 탄핵, 검사 탄핵이 왜 먼저 나왔는지 이 탄핵 사건들은 비상계엄 위헌성과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쉽게 결론이 날 수 있었던 거고 얘네들 선고하는데 부담이 없다는 거죠. 윤석열 탄핵과 관련이 전혀 없으니까. 윤석열 탄핵 심판은 비상계엄이 위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핵심이고 이게 훨씬 더 까다롭고 결론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데 만약 헌재가 시간 끌면서 만장일치 핑계를 대면서 탄핵 기각 쪽으로 분위기를 맞춘다면 그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진짜 끝장나는 겁니다. 결론은 더 이상 끌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이 요즘 정말 참 힘들고 괴롭습니다. 헌재가 빠른 결론을 내주기만을 바랍니다. 지금 이 나라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되기까지 그 지분의 절반 이상은 검찰이라고 봅니다. 최근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해방된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기관을 포함해서요. 자,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제 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발생했어요. 벌어진 상황 자체는 간단합니다. 공판 준비기일에 김진성이 출석했는데 김진성은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시키지 않았다고 했다가 검찰 조사받고 위증교사 시켰다고 입장을 번복했잖아요. 그런데 재판장이 김진성이 어떤 수사를 받고 있고 김진성이 수사받고 있는 몇 건이 있는데 그중에 관련 없는 수사를 검찰은 왜 종결하지 않으며 또 검찰에 김진성과 관련된 수사 진행과 처분 상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한 겁니다. 기사는 딱 여기까지예요. 시간순으로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장면이 순간 나왔다가 사라진 것인데 결론부터 받고 시작하자면 별건 수사 얘기하는 거죠. 김진성이 다른 사건인 알선 수재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기각됐어요. 그리고 또 이 위증 사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알선 수재 사건이 아직 처분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이상합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단이 언급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기 사건까지 포함하면 김진성이 지금 여러 건의 수사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진성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검찰이 플리바게닝 비슷한 협상을 했을 가능성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재판장이 김진성과 검찰에게 반복적으로 김진성의 수사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유가 뭘까? 평소에 보기 힘든 장면이니까. 기사 내용을 보면 재판부가 관계가 없는데 왜 수사가 진행 중이냐? 김진성 수사 사건들을 왜 아직 처분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하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재판부가 단순히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라 검찰 니네 수사 방식 좀 이상해? 미심쩍어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검찰에 김진성과 관련된 수사 진행과 처분 상황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굉장히 진짜 이례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재판부가 김진성의 진술 번복이 검찰의 수사 방식, 별건 수사든 회유든 간에 뭔지는 모르겠지만 연관되었을 가능성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느낌입니다. 검찰이 왜 김진성의 알선 수재 사건 포함해서 다른 사건들을 아직 처분하지 않고 있을까? 증거 확보가 어려워, 수사가 어렵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설득력이 엄청 떨어지죠. 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는 얘기는 적어도 검찰이 내부적으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에요.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소하거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됩니다. 이게 검찰한테도 좋아요. 괜한 오해 안 사고. 왜? 이렇게 하면 김진성의 진술이 검찰의 회유나 압박에 의해서 왜곡되었다는 오해를 받을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왜 저게 문제냐? 증거가 부족하면 불기소 처분을 내려서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측면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굳이 손가락질 받는 길을 가겠다? 그 이유가 있겠죠. 이제 우리는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은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사람을 옥죄고 협박하고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원하는 진술이 나오면 그제야 손을 떼죠. 하지만 그들이 놓친 게 있습니다. 진실은 그렇게 쉽게 조작되지 않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흔들어도 법정에서 진실은 스스로 빛을 발합니다. 재판부가 김진성의 수사 상황을 검찰에 따져 물은 것도 이 사건이 정상적인 재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작은 증거 아닐까요?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를 했다고 주장하는 김진성, 그가 왜 입장을 바꿨는지 검찰은 지금까지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고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건 오직 정치적 타격입니다. 그들은 정의를 말하지만 그들의 목표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정치유감이었습니다.